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글로벌 이야기를 나눌 도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이지한 대표님과 또 김옥윤 부장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 보통 인사 어떻게 하세요, 두 분?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막강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도전 아나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방송에서 글로벌 방송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우리의 이 비장의 무기, 우리 하나둘거는 김옥윤 부장님. 잘 오셨어요? 아, 네. 네. 책임이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글로벌 방송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조합이 딱 글로벌 방송에 최적화된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합을 맞추는 수준이지만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집어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조합이 좋다고 하니까 마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탄단지. 네, 탄단지처럼 완벽하게 이 글로벌 시황이나 글로벌 이슈, 인사이트에 대해서 갈증이 느끼셨던 분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리라, 저 말고 이 두 분이 해결해 드리리라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옥균 부장님은 어떻게? 네, 지난주 대표님이랑 어쨌든 파일럿 느낌으로다가, 파일럿. 지난주가 아니고 2주 전에 파일럿 느낌으로 했는데, 반응이 나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 완전체로, 제대로 글로벌 방송 해본다는 느낌이 오는데, 오늘도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맞습니다. 길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편성이, 예, 옛날 라디오스타가, 그, 무릎팍도사의 5분 컷으로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이게 5분, 10분, 15분, 1시간,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희 또 같은 채널 안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글로벌이 파일을 빨리 키워서 네, 이제는 조회수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빠르게 파일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저도 방송을 통해서 뉴욕 증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 뉴욕 증시가 좋다 너무 좋아요. 뭐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 이주한 대표님이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최근 뉴욕 증시 너무 좋죠? 일단은 뭐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죠. 다만 이제 다우 지수와 나스닥의 움직임이 조금 차별화되는데, 이거는 뭐 금리 동결 시기에 지금까지 나왔던 전형적인 패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박탈감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시간에 뭐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가장 궁금한 내용 딱 세 가지만 저는 먼저 시장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고, 네. 이후에 이제 섹터나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은 또 우리 김 부장님이 잘 짚어주시니까 저는 시장에 대한 부분 먼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궁금한 게 아마 실적일 겁니다. 2분기 실적 어디가 잘 나오고 어디가 못 나올 것인가. 그래프 하나만 띄워주시면 지금 2분기 실적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분기에 잘 나왔던 게 그대로 2분기에 더 잘 나오고 1분기에 나빴던 게 2분기에도 그대로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라면 보시면 네. 1분기에 지금 좋았던 업종은 지금 보시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가 좀 절고 있지만 여기는 미디어 센터 이쪽이 강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경기 소비 유통, 반도체, 그리고 은행, 금융서비스 여기 정도까지가 가장 좋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통신과 유틸리티 이쪽은 중간 정도는 간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장 우리가 그 관심을 가졌던 소비재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은 자본주를 포함해서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카테고리를 나눈 게 올해 주식의 성적과 비례되게 2분기에도 역시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섹터별 등락은 뭐 별다를 게 없다. 좋은 게 계속 좋고 안 좋은 게 계속 안 좋다라는 거는 금리 동결 시기에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과 뭐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부장님 또 뒤쪽에 말씀해 주실 거니까 네. 제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여기 엔비디아 꺾이는 건가? 이제 바뀌나? 주도주가 바뀌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가장 큰 헤드라인이죠. 가장 큰 헤드라인. 언제 꺾이냐. 그러니까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꺾이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꺾였다와 꺾일 것이다와 툭 놓는 소리다라는 네, 게 폭행하죠. 레포트도 지금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냐라는 부분인데, 그냥 제가 좀 중요하는 부분은 결국은 저는 인풋이 높으면 아웃풋이 높다고 보거든요.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냐의 여부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자료화면 하나만 좀 보시면 이게 S&P 500 내에서 캐펙스 투자에서 그 AI 모멘트를 받는 쪽과 받지 않는 쪽 그 차이인데,
지금도 상당하게 이 차이가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벌어지면 결국 아웃풋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AI 모멘텀의 고점을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점에서 종목별로 탈락하는 부분은 나오겠지만 섹터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거나 모멘텀이 좀 크게 꺾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점에서 조정을 하락 추세 전환으로 아직까지는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 파월장이 이번에 연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죽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이 좀 완화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지는 않다. 데이터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작년과 올해 가장 극렬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파월이 1만 내면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파월장이 입을 열면 주식시장이 스며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립 서비스든 혹은 정치와 연관됐든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는데 마지막 이제 그래프 하나 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와 관계가 이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골디락스 수준을 넘어서 지금 더 좋거든요. 요 마지막 그래프 보시면 임금 상승률을 완전히 끊겼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크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업률 한 4.1%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경기가 위축될 정도는 뭐 6%, 뭐 그거랑 거리가 있고 골디락스도 4.4%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파월의 시각으로는 나쁠 게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을 뭐 걱정해야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당연히 신고가를 갱신하는 건 맞죠. 다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안에 조금 뜯어봐야 될 이슈들은 있습니다. 그 이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민감한 부분은 우리 김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바톤 딱 넘겨받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야, 네. 일단은 이제 어떤 어닝이 새로운 이번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번 1분기 어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화면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 기준의 일단 차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계속 상승이에요. 상승인데 그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의 조정과 요 구간의 조정인데 여기 3개월짜리 조정이었고 이게 작년 그러니까 7, 8, 9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갑자기 튀면서 네. 요때가 좀 이제 조정이 3개월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짜리 조정이 올해 있었던 조정입니다. 요 조정을 끝낸 것이 바로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즉 4월부터 7월 초 사이에 어닝인데 이 어닝 기간 동안 그냥 랠리했어요. 랠리. 그러네, 달렸네요. 예, 이때 보게 되면 빅테크 실적을 보고 AI 수혜가 확인됐다. 그러니까 AI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빅테크 실적 봐라. 요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진짜 초초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거고 또 애플과 테슬라의 귀환.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 그 M7 중에 좀 약간 미운 우리 새끼 같은 네, 부진했었죠. 예, 두 종목이었는데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애플과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던 시기가 올해 또 초에 있었는데 이때 이게 좀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이제 어닝 하반기부터 애플이 신고가 그러니까 시총일위 탈환하고 테슬라가 또 최근에 지난주에 또 엄청난 수익 인도량 상승량이 좀 나와가지고 역시 M7의 폼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목요일 이제 델타 항공 그리고 금요일 이제 은행주 형님들, 네, 금융주들, 네. 그래서 CT은행 또 이제 JP모건, 네, 뭐 4대 천왕이 나오네요. 웰스파고 뭐 이런 이런 이제 형님들이 이제 사실 은행주도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닝이 시작됐다. 과연 그러면 새로운 어닝이 시작됐는데 랠리는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번 주 살펴봐야 될 핵심 질문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하는데 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엔비디아 더 갈까요? 지금이라도 사요 마요. 마요. 예.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사요 마요 중에 마요의 동그라미 칩니다. 마요. 예, 근데 뭐냐 팔지 마요. 팔지 마요. 팔지 마요. 약간 제 언어 유희. 자, 뭐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엔비디아 차트 오른쪽에 바로 국장의 한미 반도체 차트입니다. 자, 전형적인 주도주의 차트 흐름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근데 주도주는 가져가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닙니다. 꺾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시장에 와서도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주도주가 먼저 꺾이면 시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가는 일종의 알람처럼 굉장히 소중한 보석처럼 간직했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이 엔비디아의 어떤 부담, 값이 많이 오르니까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봤을 때 실적 성장성이나 혹은 뭐 포워드 PR 기준으로는
그렇게 고평가된 게 아니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실적 발표 직전에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시장도 한 10% 이상 조정 받기도 했는데 발표 나온 거 보고 이후에 오히려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던 부분이 나오는 거고, 또 특히 이제 블랙앤 루빈 이러면서 차세대 1년마다 차세칩이 나오면서 어떤 그런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그리고 또한 이제 엔비디아의 마진율, 이건 뭐냐? 마진율이 지금 8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냥 독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MD나 인텔 치고 와도 아직은 엔비디아의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저게 같고요. 팔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마진율 80%, 점유율 80%. 아, 88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요 마요 중에 네. 팔지 마요면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아, 네. 지금 사는 건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아, 저 책임 못 감히.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충격이 있어서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야 될 종목이긴 하지만 네. 지금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사는 건 네. 그거는 좀 저는 의문점.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지는 마셔라. 아. 네. 그거는 저는 완전 이런 얘기를 해도 욕은 안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가시는 거냐, 부장님. 네, 그렇죠. 오래 못해야죠. 네. 자, 질문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는 아. 질문이죠. 테슬라. 예. 테슬라가 왜 이리 급등하죠?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 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테슬라 주봉 차트인데, 자, 어떠한 기술적 분석 초보자라도 보는 저 위에 상단 이 추세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방으로 뚫린 거죠.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 쇼타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이루어진 거냐라고 봤을 때 일단 지난 어닝 발표 때 굉장히 중요한데 최악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바닥으로 확인한 거죠, 오히려. 최악의 실적을 보고 바닥으로 확인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분위기 전환, 바닥을 자지는 실적 발표가 지난번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승리를 했죠. 그쵸. 그거를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막 춤추고 난리 났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분위기가 전환됐어요. 전환되면서 최근 2, 3주간에 나왔던 소식이 뭐냐면 이 테슬라 전기차 볼 게 아니라 ESS를 봐야 된다. ESS. 예, 네. ESS 기업이다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비아디, 즉 비아디가 중국의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실적이 개선됐다는 건 중국의 전기 시장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 개선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본연의 인도량이 예상을 상회했다. 즉 우측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캐즘익인데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 기준으로 2020년, 2021년 굉장히 급등했는데 이게 초기 상승 국면이었다가 많은 어떤 이제 자동차 메이커 들어오게 되면서 캐즘의 구간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재고량이 쌓이고 뭐 기업들도 도산하고 그런 건데 이게 캐즘을 통과한 게 아니냐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진짜 밸류는 ESS, 로봇, 그리고 이 추론 AI 뭐 이쪽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받으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자금이 아닌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이다 얘기 드리겠고요. 네, 3분기 추가 상승 기대감 예상해 봅니다. 요즘 이 테슬라 때문에 네. 사업개미 분들이 뭐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다고 네. 다들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것 또한 네.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KKK에서 팔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불안감이 이거는 좀 이렇게 있다는 손바꿈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왜냐면 테슬라를 예전이 갖고 있었던 왜냐면 테슬람이란 분들은 그냥 고고요. 근데 나중에 싸다 들어가신 분들은 네. 올라가면 팝니다. 근데 팔면서 매물대가 사라져야 진정한 강한 상승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의 상승 기간 물량의 상승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좀 짧게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은 계속 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손바꿈 나오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제 수급적인 이슈들을 좀 지나갈 필요는 있다. 근데 변동성이 이제 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추격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모멘텀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 반짝 상승했을 때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모멘텀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브의 본인 모멘텀이잖아요. 그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EV 본연 모멘텀도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이후의 밸류도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하반기 7월 들어왔으니까 하반기 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 투자의 수익이 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왼쪽에 차트를 두 개 갖고 왔는데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네요. 하나는 이제 그 맥스라고 해가지고 매그니퍼트 7을 이제 추종하는 ETF입니다. 아래 있는 게 이제 나스닥 QQQ. 그러니까 즉
차트 흐름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2배가 납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제 ETF가 49%, QQQ가 23%, 거의 더블이 나는 수익률인데 즉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M7 위주의 상승장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지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M7 독주 원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 이유는 AI 기술혁명과 고금리라는 조합이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즉 AI 기술혁명이 있는데 그 기술혁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이 고금리 때문에 빅테크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수혜를 M7만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는 거고 그 고금리라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거는 하반기도 어쩔 수 없다. 즉 우리가 하반기 전략을 짤 때 이 금리 관점, 지금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네. 금리가 확 빠져서 3%대 밑으로 한다면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어서 이때는 M7보다는 좀 중소형주의 접근이 좀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 유지되는 금리 4%대라 한다면 M7으로 계속 가는 게 수익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뭐 9월일 시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시장에서는 베팅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하반기 중에 만약에 이 투자자분들의 생각대로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네. QQQ보다는 좀 다른 종목들로 퍼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금리가 인하할 때 가장 반응이 빠른 게 미국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랑 은행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기술주거든요. 요 세 개를 묶여서 좀 전에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조합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올해 인하해도 0.5%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5.5% 상단이기 때문에 아직 5% 그러니까 4% 이제 들어가는 거고 장기 금리가 좀 4% 밑으로 빠지는 꼭 간당간당한 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예측까지 가야 아까 말씀드린 3%대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반기 안에 3%가 장기 금리가 찍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이랑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빠르게 파악을 하실 것 같고 혹시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하면 미국 주식 그리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주식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 뭐 월가이창 꾸준히 봐주셔야죠. 그럼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격주 단위로 네.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많은 관심. 오늘은 약간 맛배기를 보셨다면 네. 그다음에 좀 더 깊게 넓게 오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는- 짧아요. 네. 저희는 라이브로 몇 시간까지 가능하세요, 부장님? 6시간? 대표님은요? 저는 그냥 한 시간. 저는 그 중간에. 저는 가능성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1시간이 딱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화가 만약 일어난다면 저희 뭐 6시간이고 뭐 10시간이고 달려보는 거죠. 저 글로벌 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와 또 그 안에 종목 이야기들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깊은 인사이트 가지고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월가의 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